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그림책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너무나 잘 아시죠?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진 임금님이 귀를 가리기 위해 커다란 왕관을 맞추어 가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왕의 모자를 만드는 복두정은 속일 수가 없었죠. 왕의 당나귀 귀를 보고 복두정은 놀라고 우스웠지만 소문을 내면 복두정은 물론 그 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비밀이 버거웠던 복두장은 어느 날 대나무 숲에 들어가 땅을 파고 그 속에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외칩니다. 복두장의 속은 후련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왕은 숲의 대나무를 전부 베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이 온 나라에 퍼지고 난 후였죠. 지금 생각해보니 이 설화에는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은 커다란 귀라는 신체적 열등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복두장은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 못해서 우라병이 들었죠. (2022년에) 나온 노인경의 그림책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서 왕들이 자꾸만 죽었습니다. 왕이 단명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지만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제444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이 되어 행복했지만 다음 날 거울을 보고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복두장을 불러 귀를 가릴 커다란 왕관을 주문합니다. 왕관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병이 난 444대 왕은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나 싶어 이전 왕들의 일기를 찾아봅니다. 놀랍게도 왕들의 일기에는 모두 왕이 되자마자 귀가 커졌고 똑같이 커다란 왕관으로 귀를 가리고 살았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대 왕은 왕관이 커서 고꾸라져 죽었고요. 126대 왕은 왕관의 무게로 인해 허리가 휘어 죽었습니다. 157대 왕은 떨어진 왕관에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죽었고요. 여기까지가 신체적인 이유라면 212대 왕은 수치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256대 왕은 슬픔에 빠져 죽었습니다. 367대 왕은 기가 막혀 죽고 387대 왕은 소가리를 하다가 화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440대 왕은 당나귀 귀를 보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일기를 다 읽은 444대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큰 귀에 전전긍긍하다가 죽은 이전의 왕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444대 왕은 결심합니다. 이까짓 귀가 뭐라고? 왕은 왕관을 벗고 대신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신들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웃는 대신들과 함께 왕도 따라 웃습니다. 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아프던 곳도 다 사라졌습니다. 귀를 오픈하자 백성들의 말이 잘 들렸고
왕은 귀가 커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 하고 깨닫게 됩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그동안의 심리학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너무 치중했다고 여기고 이제는 현재의 상태를 더 큰 플러스로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적인 상태나 부적응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일보다는 정상적인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켜 행복과 자기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책 속의 왕들처럼 커다란 귀를 마이너스라고 여기면 거기에 쓰는 에너지가 너무 낭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점을 가리느라 수치심, 열등감, 분노, 슬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444대 왕처럼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면 열등감은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 나 귀 커, 어쩌라고 하는 태도는 커다란 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나귀 귀 임금이다 하고 당당하게 표면 위로 드러내자 약점이라고 느꼈던 큰 귀가 강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한 거죠. 백성들의 소리가 잘 들리는 임금님은 당연히 훌륭한 임금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44대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천수를 누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가 접촉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엄마는 죽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했고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딸인 저는 그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다리 골절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이참에 병원에서 푹 쉬다 나오라고 엄마를 달랬습니다. 엄마는 면회가 안 되는 입원 기간 동안 불면과 가벼운 우울을 겪었고 저는 이번 일로 이모들과 친구분들이 얼마나 엄마를 걱정하는지 알게 되어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집중했고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당나귀 귀에 대해서 다른 왕들이 부정했던 것에 비해 444대 왕은 긍정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란 말처럼 불행한 감정에 젖어 있기보다는 그 속에서 다행을 찾아내는 일이 불행을 견디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엄마에게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절대로 다시 안 부러진다던데? 라고 하자 엄마는 일단 뼈가 붙어야 말이지 쉽게 붙을 것 같지 않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라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낙담해 있는 것보다는 기운을 차리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 훨씬 엄마 스스로를 위해 건강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려 합니다. 이 책의 444대 왕처럼 커다란 길을 가지고도 웃을 수 있을 때 행복도 건강도 모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점에 한숨을 내시기보다는 강점을 찾아 용기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